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많은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아마 적어도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만 제대로 실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제 세 번째 방법은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 대부분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일부 마케팅 업체에서는 1회 교육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기도 해요. 물론 이게 비단 오프라인 장사에만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 영상 대부분이 무언가를 팔기 위한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방향을 잡고 가고 있으니까요. 1%가 99%가 되도록 오늘도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따라오세요. 프랜차이즈를 보통 시스템 사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네, 맞아요. 확실한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요. 개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스템을 가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적인 전략을 구사한다는 거예요. 전략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술이 개별 전투라면 전략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포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케팅 업계에서는 이 포피를 상품, 가격, 장소, 프로모션으로 나누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이 포피의 개념도 알아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추가로 3P까지 섭렵을 해야 해요. 총 더해서 7P인 셈이죠. 그래서 더욱더 오프라인 장사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추가 3P는 물리적 환경, 과정, 인적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말이 어렵죠. 쉽게 풀이해서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처음 포피는 제품은 음식, 장소는 상권, 프로모션은 홍보, 가격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추가 3P는 물리적 환경은 인테리어 컨셉, 사람은 직원 및 알바, 프로세스는 뭐 서비스, 접객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복잡하게 뜯어놓고 보면 더 세세하게 분류가 가능한데 머리 아프니까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니까 여기에 너무 매몰되진 않아도 돼요. 다만 창업을 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창업을 했거나 장사를 하고 계시다면 이 7P에서 우리 매장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하나 따져놓고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피는 마케팅 믹스라고도 불리는데,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교수인 제롬 메카시 교수가 1960년도에 처음으로 소개했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마케팅 체계는 마케팅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필립 코틀러가 처음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결국 이 7P에 의해서 장사가 잘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로 판별이 된다는 건데, 프랜차이즈에서는 이 7P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R&D 센터를 운영하고, 음식에 따른 상권을 파악할 줄 알며 홍보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죠. 가격 역시 단순히 정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책정하기도 하고, 인테리어 컨셉, 직원,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매뉴얼도 존재해요. 만약 이 7P에서 우리 매장이 적어도 5개 이상을 동종업계 프랜차이즈와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다라면 그 매장은 승산이 있다는 것이고 분명히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개인이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컨텐츠 부재인데요. 크리에이터, 즉 창작자도 아닌데 무슨 컨텐츠 타령이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컨텐츠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이건 뭐 직장인이든 쇼핑몰을 운영하든 또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든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인 항목이에요. 하지만 컨텐츠가 도대체 뭐냐, 그거 뭐 유튜버에게나 필요한 항목 아니냐고들 물어봐요. 그런데 아니에요. 컨텐츠는 심지어 장사를 하지 않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요소가 된 지 오래예요. 그래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얻고 공부도 좀 더 잘하게 되니까요. 이 무언가를 자꾸 생성해내서 공유를 하니까요. 프랜차이즈는 이런 컨텐츠를 수시로 생성을 해내요. 우리가 해당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하는 이유도 이런 컨텐츠 때문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들은 전문 마케터가 따로 존재하고 이런 컨텐츠 마케팅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아예 마케팅 부서 이름을 컨텐츠 마케팅 팀으로 바꾸고 있을 정도니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봐요. 그저 우리 브랜드를 창업하세요가 아닌, 설득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를 끌어모으는 게 아닌 컨텐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맹 계약을 하게 만드니까요. 오히려 이런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들은 예비 가맹점주 역시도 골라서 받아요.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와 함께 일하지 못한다라는 걸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매장 운영 면에서도 이런 컨텐츠들은 무한한 힘을 발휘해요. 광고를 하더라도 그냥 광고 같은 광고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광고를 지향하니까요. 아주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피자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누가 봐도 이 피자는 맛있어요. 대중적인 맛의 끝판왕이라고 봤을 때 그저 이 피자는 맛있다가 아니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베스트 5의 형태로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극히 일부의 예를 제가 든 거라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굳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모든 면에서 이런 컨텐츠를 끊임없이 생성해내서 브랜딩을 하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최근의 프랜차이즈 트렌드예요. 거기에 맞서 싸우려면 개인 매장 역시도 컨텐츠를 생성해낼 줄 알아야겠죠. 오히려 개인 매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는 더 무한해요. 다만 이런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뭔 소리야 로 일관하면서 그저 오는 손님을 기다리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특히나 온라인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은 늘 컨텐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쇼핑몰 하나만 보더라도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바로 컨텐츠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이 상세 페이지를 보면 꼭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를 생성해내려고 돈을 주고서라도 배우려고 하죠. 그럼 이런 컨텐츠를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린 상세 페이지도 없지 않냐 할 수 있겠죠. 네, 온라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기도 힘들고 홍보하기는 더더욱 힘든 게 오프라인이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것만 잘 실행을 하더라도 웬만한 프랜차이즈 매장, 그리고 동네에서 나쁘지 않은 매장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해요. 마지막 세 번째인 개인이 프랜차이즈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케팅 루트예요. 마케팅 루트. 최근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핀셋 마케팅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핀셋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가맹점만을 위한 지역 기반 마케팅을 전사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전체 브랜드 이미지에 조금 더 강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발전된 온라인 홍보 수단,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각 개별 가맹점마다 고유의 지역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 예로 모 브랜드의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등록하는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가 하면 직접 등록을 해주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역 기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 배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면 홍보비 명목으로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책정이 되고, 고작 진행하는 게 전단지, 오픈 행사, 무료 이벤트, 현수막 등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많은 프랜차이즈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역 기반 마케팅을 세팅해주고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를 도와주고 있어요. 앞서 두 번째로 이야기한 컨텐츠까지 생성을 해주면서 개별 매장을 돕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 매장을 운영할 때 우리가 흔히 홍보를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 건 결국 전단지와 현수막이에요.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어요. 다만 그 비용을 조금 할애하거나 아예 다른 방식으로도 꼭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지역 기반 마케팅이 가능해요. 우리 매장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할 수도 있고, 연령대 역시 내가 원하는 타겟을 설정해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실제 모 치킨 브랜드의 경우는 오픈 행사 때 전단지를 만들지도 않고 현수막도 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상권에 오픈하는 가맹점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1+1 행사를 알렸죠.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예약 판매를 통해서 매일 하루 100마리씩 닭을 완판하기도 했어요. 이벤트 기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주문은 밀려 들어왔고요. 그 작은 10평짜리 테이블 4개가 고작인 그 가게에서 말이에요.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똑똑해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트렌드를 섭렵하고 최신 기술에도 능통하며 늘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에 맞서는 개인 매장들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죠. 정리를 좀 하자면, 첫째, 7P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보라는 것. 둘째, 나아가 컨텐츠 역시 만드는 연습을 해보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케팅 루트를 온라인으로 조금씩 옮겨가자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어플리케이션,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해보신다면 말이에요. 아무쪼록 어려운 코로나 시기 잘 극복하시길 바래요. 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에 저 역시 힘이 빠져요. 이럴 때일수록 꼭 한 번 더 위 세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곰프로이만 들어갈게요. 힘내시고요. 많이 파세요.